이번에 이제 그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가 내렸던 결정은 그거였죠. 애당초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사건 조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종결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이제 그 보수 쪽과 진보 쪽 양측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보수 쪽에서 지적했던 문제는 그거죠. 아니 뭐냐 이게. 그러니까 종결을 하는 거야 당연히 맞는 건데 종결을 할 거면은 진작에 종결을 했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왜 150일 가까이나 시간을 끌다가 이제서야 종결을 하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도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직자도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만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진짜. 뭐 어쨌거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배우자를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 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배우자가 뭔가를 받았는데 그게 내 남편, 내 아내의 직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를 받았다. 청탁을 목적으로 그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 직무 연관성이 있냐 없냐 문제에 대해 가지고 권익위가 명확하게 이거를 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한 거냐 만 거냐 이런 또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올 파우치가 어딨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넣어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디올 파우치라고 하는 게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권익위가 추가적으로 이제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그다음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정순영 권익위 사무처장이 추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직무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정확하게 뭐라고 다시 밝힌 거예요? 직무 관련성, 그거 조사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최저임인지 뭐 희한한 그런 어떤 그 뭐 그 아저씨가 그 뭐 노인 같은 아저씨가 뭘 줬다라고 하는데 샤넬 그 화장품이랑 그다음에 디올 파우치를 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청탁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직무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만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처벌 조항이 아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죠. 처벌 조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 처벌을 받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으니 당연히 뭐 할 필요도 없다? 신고할 필요도 없다. 끝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승윤 사무처장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되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약간 이게 좀 얘기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한 문장에 지금 나오고 있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돼 가지고 신고 의무가 없다. 연관성이 없으면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직무 연관성이 있어도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정승윤 사무처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가능성으로 있었다라고 한들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있었다라고 해도 직무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해도 왜 신고 의무가 없었다라는 것이냐? 직무 연관성이 있었다면 그거는 동시에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냐? 이게 선물을 준 사람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나뉩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을 줬던 최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 이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이거 재미교포 아닙니까? 재미교포다 보니까 이게 내국인이 아니라 뭐로 분류가 돼요? 외국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러면 선물이 줬었을 때 같은 경우는 법령상 어떻게 된다?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냐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하나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분명 뭐라 나와 있어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 누구와 달리?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선물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 되지만 직무 연관성이 있었을 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무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해도 선물을 받았으면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한테 선물을 받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누구에 비해서? 대통령에 비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외국인을 만나는 횟수가 얼마나 이게 뭐 거의 비등비등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만나는 횟수나 내국인 만나는 횟수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사실상 똑같이 접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권익위에서 했던 얘기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뭐다?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직무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도 없었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인데, 설령 있다라고 할지라도, 굳이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권익위에서 설령 있다라고 할지라도 최재형이라고 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돼가지고 신고 의무가 없다.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나 봐요. 다음 그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 됩니다. 한겨레가 벌써부터 권익위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딴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선물 받아도 된다. 이해되십니까? 내리셔도 돼요. 나는 이해되는데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대통령 부인이 됐거나 대통령이 됐거나 선물 받아도 되죠. 왜 안 됩니까? 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청탁만 아니면 되는 것이죠. 뇌물만 아니면 되는 것이죠.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문다의 케이스처럼 장관직 같은 거 하나 주고 사위를 갖다가 특혜 채용을 시킨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논란이야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아니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고 해요. 내가 영부인을 만난다라고 해요. 그럼 감사한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물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선물 받아도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쪽에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막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부인이라고 가방을 받고 자식으로 떠나가지고 선물 받아도 되지. 저도 선물 많이 주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어른들 만나러 갈 때 선물 주는데 그게 뭐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청탁성이 있거나 뇌물이 아니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인 것 같아 진짜로.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또 한겨레가 물어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는 당사자를 조사해야지 하는 거 아니? 미친놈들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권익위가 아니 범죄 혐의점이 있어야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고 범죄 혐의가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소환할 수가 있냐? 그건 권익위가 직권남용인 거 아니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김건희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니 법령상 일단 처벌 조항이 없고 직무 연관성도 없으니까 어떻게 소환 조사를 시킵니까? 범죄 혐의가 없는데 소환 조사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갖다가 소환 조사를 시키는 것이지 권익위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물 받았다라는 것으로 무슨 뭐 소환 조사를 시키면은 문재인이나 김정숙이부터 거기 뭐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평산 책방 가가지고 제가 밤에 침입해가지고 뒤져볼까요? 그 평산 책방에? 뭐 도라지 탕이 됐거나 뭔 탕이 됐거나 뭐 별의별 거 있지 않겠습니까? 개버린을 추억하면 막 강아지 막 그 쿠션 같은 거 막 있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톨인지 뭔지 그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소환 조사를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그 다음 또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거 질문하는 꼬락선에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부인은 선물 받아도 되냐? 된다. 된다고 하잖아요. 선물 받아도 되지. 그거 받으면 안 됩니까? 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법률상 위반만 없으면 되는 것이다. 한번 나중에 실험해 볼까요, 제가? 평산마을 책방 가가지고 그 저기 토리 그 인형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저 김정숙한테 이렇게 저 문재인 대통령 너무 존경했어요. 평상시에 이것 좀 제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받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음식을 갖고 가야지 받나요? 뭐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 부인 선물 받아도 되지 왜 받으면 안 됩니까? 어? 선물을 받아도 되는데 그게 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뇌물이나 청탁성만 아니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해가지고 막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한겨레 경향이 어떤 식으로 기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대통령 부인은 선물 받아도 된다라는 거냐. 권익위에 무슨 뭐 망언이다. 한번 뒤져보자고 그러면은. 김정숙 불러가지고 한번 뒤져보자고요. 아니 김정숙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싹 다 불러가지고 다 한번 우리 뒤져보자고요. 김혜영이도 불러서 뒤져보자고요. 선물 받은 거 없는지 안 받았겠냐고 선물을. 그게 청탁만 아니면 되는 것이지 누가 그거를 문제 삼습니까? 제발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더라도 비판할 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권익위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환 조사를 하냐 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고 물론 지금은 정치적으로 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본인께서 밝히신 마당에 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과 원칙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범죄 혐의가 없는데 범죄 혐의가 있어야 이거를 무슨 뭐 소환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범죄 혐의가 없고 처벌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당장에 이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 종결시키고 불기소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떻게 됐을 겁니까? 불기소로 끝났을 겁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화가 돼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금 끌리고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